안녕하세요. 증권사 파생운영팀 딜러로 근무했던 스타트레이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선물 완전 초보를 위한 강좌를 준비했고요. 10분 만에 끝내는 초보 탈출. 10분 만에 될 줄 모르겠네요.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물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또 선물 옵션이라는 걸 뭘 얘기하는지, 이번 시간을 토대로 개념 정도는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하실 정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파생 상품. 무언가에서 파생이 나왔다라고 해서 파생 상품이죠. 그래서 주가지수 선물 옵션, 상품 선물 옵션, 채권 선물 옵션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지수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해외 선물에는 나스닥, S&P, 항생, 차이나 A50, 기타 등등이 있죠. 그리고 상품은 뭐가 있나요? 골드, 크루드, 구리, 밀, 기타 등등이 있고요. 채권은 거래들을 많이 안 하시지만 국채 선물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물이라고 하면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요즘 해외 선물에 대한 어떤 거래가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선물 수익 구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비교적 천천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루하실 수도 있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수익 구조다.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어떤 가격이 올라도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또 내려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선물입니다. 주식으로 치면 공매도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죠. 가격이 떨어지는데 수익 나는 상품은 선물 옵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자, 가격 상승이 예상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물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지고 일정 수익이 나면 청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매수했던 걸 매도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포지션이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자, 아주 초보분들이실 수 있기 때문에 자, 매수라는 건 뭐냐?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건을 산다, 판다 얘기하죠. 그래서 무언가를 사는 것을 주식이나 선물 옵션에서는 매수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buy 또는 long, long 포지션, short 포지션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buy, sell 그 다음에 어떤 포지션을 얘기를 할 때는 롱 포지션이다, 숏 포지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가격 하락 그냥 선물 매도를 하면 됩니다. 특별한 어떤 제약 조건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주식처럼 그냥 매도를 하면 되고요. 이따가 호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했어요. 가격이 내려왔어요. 여기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여기부터 이만큼의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죠. 그래서 매도는 파는 것. 그래서 셀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숏 포지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자,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이거는 지금 그 항생 선물 호가창과 이제 매매 현황을 띄워봤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는 이제 낮 시간에 활발하게 움직여서 국내 투자자들은 이제 거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변동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한 호가가 비어 있는데 7, 8, 9에 매수를 여기다가 클릭을 하면 됩니다. 주문이라고 보이시죠? 주문이라고 된 데다가 내가 수량을 입력해서 한 계약이다, 두 계약이다 매수를 하면 7, 8, 9에 바로 매수가 체결이 되죠.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7, 8, 7에 여기 호가가 쌓여 있죠. 여기다가 마우스를 대고 숫자를 한 계약이다, 두 계약 설정을 해서 매도를 하면 체결이 되겠죠. 그래서 요 한 틱을 최소 호가 단위 이걸 틱이라고 부릅니다. 한 틱, 두 틱. 그리고 이 호가 단위를 기준으로 이건 한 틱이 얼마다. 또 1포인트 얼마다. 10틱이 얼마다. 이제 이렇게 상품마다 다 달라지죠.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때는 7, 8, 9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5틱이 올랐어요. 7, 9, 4에 청산을 해요. 그러면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또 매도를 했어요. 787에 매도를 해서 777 10틱을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해서 매도했던 포지션을 청산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간단하죠. 그래서 선물은 언제든지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보통 이런 어떤 스피드 주문창 또는 호가 주문창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문창을 사용을 하고요. 왜냐하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신속하게 주문을 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호가가 쫙 이렇게 보이는데 이 호가를 넘어가는 상황도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보이시죠? 보통 호가 고정이라고 어떤 체크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주식 일반 그 종합 현재가창처럼 여기에서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호가가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보겠죠. 29865에 매도를 했어요. 29865 29,900이니까 이 정도였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매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이 내려와서 수익인 상황. 그래서 언제든지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거. 해외 선물 뭐 상품들 너무나 많죠. 예, 제가 뭐 일일이 다 세보진 않았지만 뭐 마이크로 미니 상품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한 7, 80개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거나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하기에 적합한 상품은 뭐 한 10개 종목 정도 내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로 많이 거래했던 상품이 크루드 오일, 유로, 골드 이 정도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한 7, 8년 전, 8, 9년 전, 10여 년 전에는. 그리고 이제 낮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물 거래하려면 사실 밤을 새야 되거든요. 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가 미국장 개장하고 나서부터이니까. 근데 이제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시차가 1시간 정도 나나요? 어쨌든 우리나라 낮 시간에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서 호주 달러도 많이 거래를 했었고요. 이제 최근 한 2, 3년 내에 이제 많은 변화가 나타났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이런 유튜브라는데 또 아프리카 TV 이제 이런 데서 뭐 전문가들 내지는 또 뭐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지만 뭐 어쨌든 BJ 분들 이런 분들이 막 이런 어떤 해외 선물 매매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면서 변동성이 크고 또 낮 시간에 뭐 거래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로 되다 보니까 예, 항생 선물이 호주 달러보다 오히려 이제 많이 거래하는 어떤 상품이 됐고요. 또 크루드 오일이나 나스닥 선물은 여전히 이제 많이 거래가 되는 상품이기도 하고 주로 변동성이 가장 크다고 하는 이런 지수 상품들의 거래가 예,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 외에 뭐 골드, 천연가스, 호주 달러 이런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뭐 상품들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식으로 할 때는 이제 농축산 선물에 해당이 되죠. 뭐 밀이나 대두 이런 쪽을 추세식으로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크루드나 골드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자, 해외 선물 계좌를 개설을 해야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유튜브 이 방송에 맞게끔 속도를 높이다 보니까 목이 빨리빨리 잠기네요. 힘드네요. 좀 천천히 해볼까요? 자, 해외 선물 계좌는 이제 해외 파생 상품이라는 계좌를 개설하게 되는데 방법은 세 가지죠. 비대면 계좌 개설, 증권사 방문, 은행 방문. 증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뭐 키움증권이다, 이베스트, 교보, 뭐 신한금융투자, 기타 등등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증권사를 선택을 하고요. 그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대면 계좌 개설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상에서 개설하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으로 어떤 인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나 은행에 지점을 방문하면 또 계좌 개설이 이루어지고요. 자세한 사항은 JNI 트레이딩 네이버 카페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가서 한번 검색들을 해보시고 궁금한 사항들은 질문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좌 개설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계좌에 증거금을 입금을 해야 되겠죠. 증거금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한 계약을 거래하기 위한 최소의 금액 입금하고 그 전에 또 뭐를 해야 되느냐?
투자 성향 진단과 위험고지 등록이란 걸 해야 됩니다. 계좌 개설해가지고 매매하게 되는 HTS에 접속을 하게 되면 저게 자동으로 떠요. 뭐 특별히 내가 어떤 설정을 안 하더라도 투자 성향 진단해라, 위험고지 등록해라. 예. 이걸 해야지 증거금을 입금하더라도 이제 주문이 나가게 되죠. 이걸 지금 안 한 상황이다. 그럼 돈 넣고 매매하려고 딱 주문을 내면 주문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가장 먼저 하셔야 되고요. 자, 증거금이라는 게 뭐냐? 해외 선물 뭐 이제 주요 상품들을 제가 그 이제 카페 자료에서 정리한 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상품마다 다 증거금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탁 증거금이 있고요. 유지 증거금이 있습니다. 위탁 증거금은 뭐냐? 개시 증거금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위탁 증거금 내지는 개시 증거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위탁 증거금을 살펴보게 되면 뭐 다우 5,800, 나스닥 7,700 이런 식으로 나가죠. 지금 항생은 여기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3,400, 천연가스 4,000. 지금 이게 이제 2018년 12월 자료인데 지금 현재 2019년 4월은 어떤 상황이냐? 크루드오일 한 기약 매매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4,050달러, 대략적으로 440만원. 그 다음에 나스닥은 8,350달러, 약 950만원 정도. 항생선물이 가장 비싸요. 약 1,600만원 정도. 이 지금 두 가지 상품은 다 USD, 미국 달러 기준이고요. 항생선물로 같은 경우는 홍콩 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홍콩 환율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 어떤 가격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증거금은 지금 보시다시피 12월 달에 이렇게 증거금이 됐었는데 나스닥만 하더라도 7,700에서 8,300달러로 올랐죠.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CME 측에서 이 어떤 증거금이 조절이 됩니다. 상승을 시키기도 하고요. 하락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이나 A50 얘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면 거래가 가능하죠. 한 계약하는데 골드가 지금 약 400만원 정도. 그리고 밀 농축산 선물 중에 하나죠. 밀 같은 경우는 약 200만원 정도. 농축산 선물 같은 경우는 증거금이 되게 적게 드는 대신에 변동성도 장중에 적은 편이긴 한데 증거금 대비해서 가격 변동성은 상당히 큰 편에 해당이 돼요. 뭔 말인가 하니 200만원 넣어서 200만원이 그날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나스닥이나 항생보다 증거금 대비 어떤 가격 변화를 따지면 얘네들도 적지 않게 움직일 때가 있다라는 부분. 자, 이번엔 해외 선물 거래 시간 한번 살펴볼게요. 거래 시간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일단 CME 나이맥스 같은 미국에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죠. 주로 많이 거래하는 상품들이 다 이쪽 상품들이에요. 크루드, 나스닥, 골드, 유로 등.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썸머타임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현재는 4월 달이어서 썸머타임이 적용되는 시점이죠. 거래 시간이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그리고 1시간을 딱 쉬고 다시 이제 개장을 하는 거죠. 오전 7시에. 그래서 23시간이 거래가 된다라는 부분. 서머타임이 해제됐다. 그렇다면 거래 시간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항생 같은 경우나 농축산 선물은 거래 시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일단 많이 거래하는 항생과 같은 경우는 10시 15분에 개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그리고 1시에 일단 닫아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있어요. 브레이크 타임이죠. 그리고 2시에 개장을 해서 5시 30분에 마감을 해요. 그리고 6시 15분에 저녁 6시 15분에 다시 개장을 하고요. 새벽 2시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T1 플러스 세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항생 야간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카페에 있으니까 들어와서 한번 확인들을 해보시고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내용들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해외 선물 변동성 부분을 한번 가볍게 살펴볼게요. 항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큰 편에 속해요. 잠시도 쉬지를 않고 크게 움직이죠. 한 200포인트씩은 금방 움직여요. 여기도 200포인트 움직였고요. 그쵸? 그 다음에 1분봉으로 봤을 때 975에서 880 대략 100포인트 정도가 한 2, 30분 만에 움직이죠.
단 몇 분만 해도 100포인트씩은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높아요. 항생 같은 경우는 100포인트가 70만 원입니다. 위에 호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내용을 갖다가 아시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한 틱에 해당되는 게 나스닥 같은 경우는 0.25달러, 항생 같은 경우는 한 틱이 50달러, 그리고 잘못 얘기했네요. 한 틱이 0.25포인트고요. 한 틱이 해당하는 금액은 5달러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나스닥은 10포인트가 200달러에 해당이 돼요. 대략적으로 환율 부분을 생각을 배제하고 원달러 환율 100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10포인트는 대략 20만 원이구나. 20만 원보다 크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이제 상당히 큰 편에 해당이 되죠. 지금 보게 되면 10포인트에 얘 같은 경우는 200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틱이 0.25단인데 얘 한 틱은 그냥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1포인트가 한 틱이라고 볼 수 있게끔 움직여요. 그래서 1포인트는 20달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시다가 이제 앞으로 하시게 되겠죠. 7,500포인트에서 10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한 계약 기준으로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100포인트면. 근데 이렇게 다 떨어졌다. 반등 나오지 않을까? 반등이 잠깐 나오다가 거기서 또 50포인트가 떨어집니다. 그럼 이 또 50포인트가 또 1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100만 원. 총 한 300만 원 정도가 이 가격에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매매를 하시면서 이 부분은 뒤에서 이제 다뤄질 부분들이기도 한데 완전 초보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시장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원화 대용 증거금. 과연 원화 대용 증거금은 뭐냐? 증거금을 입금을 하죠. 원래는 이제 이걸 달러나 홍콩 달러, 엔화 등으로 이제 환전을 시켜야 해당하는 상품을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당일 중 매매가 끝난다. 장 마감 시간 전에 내가 포지션을 들어갔다가 끝내고 나온다. 이러면 환전을 하지 않고도 원화 증거금, 원화 대용 증거금을 신청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자동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HD상에서 원화 대용이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환전을 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자, 환전을 했을 때는 어떤 게 생기느냐? 환차익도 발생할 수 있지만 환차손도 발생할 수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시기다. 그러면 달러로 바꿔 넣었던 게 매매의 어떤 수익과 상관없이 수익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떨어지는 시기였다. 그렇다라고 하면 달러를 갖고 있음으로써 환차손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필수적으로 해주세요. 고퀄러티, 고수익 재테크 전문 채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유튜버님들이 계시지만 증권사 트레이딩룸에서 직접적으로 매매를 했던 사람이 이런 어떤 얘기들을 나누는 공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내용부터 또 아주 고급진 정보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해서 해외 선물이나 또 다른 어떤 재테크를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나스닥 선물, 이 강좌 하나로 어디 가서 해외 선물은 좀 해봤다는 소리 듣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